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명품 가방만 사지 말고 이 명품 가방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한번 사보자 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끔 아울렛이나 혹은 백화점 이렇게 가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신기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명품 매장 앞에 쭉 줄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어렵다 경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명품 매장 앞에는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줄이 있어요. 물론 명품 매장이 손님을 제한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정책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이 경기 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혹은 전혀 이 반대 상황이 이 현실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돈은 나만 없구나. 하지만 사실 이런 명품 소비에 대해서 선호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명품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게 사실 올해 작년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 명품 시장은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축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 욕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은 모습 혹은 남들과 똑같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요즘 세대들의 어떤 그 소비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핸드폰을 사더라도 케이스를 통해서 차별화를 한다든지 혹은 액세서리를 통해서 차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요즘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또 가끔 같은 제품인데 약간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서 한정판이라는 제품이 나온다 싶으면은 줄 서서 다 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 때는 이렇게 운동화를 줄 서서 산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은 가격대도 워낙 고가하고 하다 보니까는 쉽게 살 수 없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개성을 표출하고 혹은 나의 차별화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차별화를 원하는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명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이 생각,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하면은 저 때는 당연히 어떤 가성비 이런 키워드가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빕스라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혹은 아웃백이라는 이제 매장, 물론 저렴한 음식점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대단히 이제 비싸지도 않은 음식점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매장들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호텔 뷔페가 훨씬 더 인기가 많고 한번 주말에 한번 예약해 보려고 하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라서 좀 예약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주말 되면 당일 예약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참 신기하죠.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호텔 뷔페, 넷만 가도 40만 원이 넘는데 이러한 곳에다가 한 끼의 식사비를 이제 돈을 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소비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를 생각의 변화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꼭 과소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빕스 4번, 5번 갈 돈 가지고 호텔 뷔페 한 번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비는 아예 그냥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4번, 5번 할 예산을 모아서 그냥 한 번 내가 만족도가 굉장히 큰 소비를 한 번 하고 만다라는 거죠. 뭐 여행도 비슷한 이 소비 형태로 가죠. 국내 여행 뭐 2번, 3번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럭셔리하게 해외 한번 갔다 온다든지. 그냥 어차피 내가 100이라는 소비를 해야 된다라면은 이거를 뭐 20원짜리를 5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제대로 딱 하고 끝내는 이런 소비가 지금은 합리적인 소비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 양극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득이 양극화가 돼서 이 소비가 양극화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소비가 양극화가 돼서 소득이 양극화가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당연히 소득의 양극화는 이 소비 형태의 양극화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죠. 주변을 보면 그리고 한번 개인들의 소비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다이소 뭐 이런 데 정말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비싼 명품 소비도 많이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굉장히 비싼 음식점, 맛집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중간 소비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양 산업으로 많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는 소비의 형태가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됐다라는 점. 이게 뭐 소득이 원인인지 혹은 소비가 먼저 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소득의 양극화가 이 소비의 양극화를 이제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보다는 이 현재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 때문인데요. 사실 좀 슬픈 얘기지만 미래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는 차라리 지금 삶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이 강해져서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에 훨씬 더 큰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뭐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모으고 하면은 내가 10년 뒤, 15년 뒤에 내가 저 아파트, 저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안 될 것 그냥 지금 쓰자. 내가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러한 패턴들이 흐름들이 계속 된다라면은 이 명품 소비에 대한 그 수요가 앞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뭐 루이비통, 샤넬, 뭐 구찌, 프라다, 뭐 크리스찬 디올,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명품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가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에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률도 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뭐 프랑스에 상장돼 있고 뭐 독일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거 다 국가별로 이제 해외 주식 뭐 요즘 아무리 쉽다지만은 그거 일일이 다 뚫어가지고 또 환전을 해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한 주에 찾아보니까는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이러면 나는 구찌도 사고 싶고 막 프라다도 사고 싶은데 내 돈은 100만 원밖에 없고 이러면 또 내가 그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선택을 했더니 또 하필이면 그 기업이 또 앞으로는 트렌드에서 잊혀지는 그런 기업이 돼버리면은 또 나는 내 돈을 또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ETF와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펀드를 통한
이 명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라는 금융상품은 뭐 아시겠지만은 내 돈은 10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불특정 다수의 돈들이 모여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이라는 돈이 될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는 10만 원만 투자할지언정 이 해당되는 명품 기업들의 모든 주식을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내가 아무리 다 명품 기업이어도 뭐 모든 명품 기업이 앞으로 다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선택도 사실은 투자자가 해야 되지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그걸 또 다 대신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적립만 잘하면은 괜찮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펀드로는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사실 IBK의 럭셔리 스타일이라는 이 명품 관련 펀드밖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 가지 명품 관련 그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은 그런 대안이 될 것 같고 주의할 점은 펀드를 투자를 하시건 ETF를 투자를 하시건 거기에 해당되는 구성 종목, 이 펀드에서 현재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비율과 해당 기업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시고 최종적으로 펀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좋아하는 금융상품이죠. ETF. 사실 국내 ETF 중에서 이 명품 섹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없었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정말 이게 딱 하나 런칭이 됐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좀 생소한 자산운용사인데 농협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ETF를 런칭을 했고요. 그 ETF의 이름이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글로벌하게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팍팍 받을 수가 있겠죠. 이 ETF가 추종하는 이제 기초 자산은 S&P 글로벌 럭셔리라는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구성 종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쫙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의 한 주당 가격은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단돈 10,000원으로 이 세계적인 명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품 기업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명품 살 때 정말 만족하고 사고 또 사고 난 뒤에도 정말로 이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때 한번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이 어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기업의 주식도 함께 산다라면은 이 명품의 가치는 중고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주가가 올라서 그 중고가가 내려간 부분에 대한 손실을 메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